통합사회 빵났다. 고칠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어 지금. 한백 프린트. 공유. 이걸로 줄게. 기다려봐. 공유. 옵션 더보기. 퀵쉐어로 자, 보내고 있거든? 봐봐. 그래서 이게 봐봐. 이게 니네 자료야. 어딨어? 이거 누가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이게 한백고 프린트거든? 여기 있죠? 그쵸? 요 부분. 그쵸? 요 부분. 뭐 동양 윤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양 윤리도 있는데 핵심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어쨌든 두 부분이 나오잖아. 맞죠? 아토텔. 그래서 기후는 이따가 같이 할 거고 어차피 기후는 어차피 할 거고 보통 이제 기후하고 상권 분립인데 이건 쌤이 줬었어 자료.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 안 나? 근데 이거 학교에서 안 한 것 같아. 그래요? 뭐 진도가 두 개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곧 하겠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건데 이렇게 똑같이 가져왔죠. 관련 내용 알겠죠? 동양윤리하고 서양윤리. 그래서 이거를 필기해보세요 일단. 저 프린트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빡이 나갖고 이따가 저 파일 줄게. 알겠지? 파일 주고 인쇄했는데 또 누가 또 가져갔어. 그래요. 일단 있는 걸로 좀 어떻게 해봅시다. 여기서 이 덕론 있죠. 덕론. 덕론. 여기서 뭐 인간의 고유 기능인 그쵸. 뭐 이성을 잘 발휘한 상태로 뭐 행복을 뭐 위한 필수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거기 프린트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 행복에 대해서 행복. 행복은 뭐야?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다. 아마 이 부분은 나갔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 부분 학교에서 나갔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얘가 오답률 50%에서 60%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사상가예요. 우리가 윈터 때도 한번 보기는 했어.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낸다라는 거고 그 대신 난이도를 좀 조정하는 것 같아. 중앙고가 자연윤리를 내는 거를 오케이? 학교 선생님이 이걸 뭐 의도해도 의도 같지 않았대. 알아낸 것 같아. 그렇게 안 하겠다는 지금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다른 학교랑 고난이도 파트를 협의해서 다르게 내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니면 둘이 그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례적인 경우다. 이례적인 경우다. 괜찮다 그래도 어차피 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품성적 덕이 더 중요해요. 알겠죠? 지적인 덕은 뭐 교육에 의해 생겨나고 성장한다. 뭐 세계에 대한 관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지적인 덕은 결과적으로 플라톤이나 그쵸? 저 누구였지? 소크라테스 때도 이거는 가지고 있었다고. 오케이? 인간의 이성적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도 불만을 가지진 않았는데 품성적 덕이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 오케이? 품성적 덕은 아리스토텔레스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특별히 넣어준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실 때
품성적 덕에다가 쓰시는데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고 쓰셔야 돼. 이거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다. 즉 지성적 덕과 똑같이 품성적 덕도 그쵸 후천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셨을 때 여기 이제 정원의 감각과 뭐 욕구의 기능이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얻어지는 덕 돼 있는데 결국은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실천. 품성적 덕.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시는데 자 봐봐.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중용에 부합되는 올바른 행동을 그죠? 중용에 부합되는 밑줄 중용. 중용은 밑에 나오긴 하는데 미리 써놨죠, 그렇죠? 중용은 올바른 행위에 관련해서의 적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올바른 행위에 관련된 적당함.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함정을 분석할 수 있는데, 자 모든 행위에 중용이 있다 없다? 모든 행위에 중용이 있진 않다. 그렇죠? 왜? 선한 행위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만 관심 있는 거다. 괜찮죠?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렇죠. 에피쿠로스도 있는데 에피쿠로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품성적 덕에다가 자 봐봐. 올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선천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적인 덕을 알고 있더라도 품성적 덕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덕이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으로 보셔야 돼. 알겠죠, 승모야? 그래서 거기다 쓰시는데 윤리적 삶의 완성은 그러므로 국가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써보세요. 써줄게. 이런 거야. 윤리적인 교육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아니 그런 거는 어디에서나 가능은 해요. 보편적이지 않은 윤리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 막말로다가 맞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생활 습관 속에서 길러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그쵸. 예를 들어서 더운 지역에서 그쵸. 어쩔 수 없이 옷을 짧게 입고 다니면은 그런 환경적 요인 빼고는 사실 보편적인 윤리는 지적인 덕으로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품성적 덕은 보편적인 게 불가능하고 반드시 국가 안에서라는 게 품성적 덕에 들어가는 거야.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일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밑에다가 그 용기, 절제, 긍지, 친절 있죠. 그렇죠? 거기 이 절제에다가 쓰시는데 모든 계층에게 필요하다라고 써요. 절제. 특히 절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절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든 계층에게 필요하다는데 다른 덕목과 다르다. 지혜 같은 경우는 철학자에게만 필요하고 그렇죠? 지혜 같은 경우는 다스리는 자들에게만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군인한테만 필요한 뭐 수호자라 그러죠? 방위자 얘한테만 필요한 반면 이 절제는 모든 계층에게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근데 생산자한테만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함정이라 이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이 좀 중요합니다. 거기 별표 중용. 모든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거기다 필기를 해줄 때 중용을 엄청 적어주고 중용에다가 학교 선생님 프린트로 봤을 때 뭐 적절한 상태, 상황에 따라 변화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뭔지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용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거기다 써봐. 모든 행위의 중용이 아까 얘기했죠. 있다 없다? 모든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그게 첫 번째 함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함정. 자 봐봐. 그러면은 마땅함이라는 거는 보편적이진 않고 국가 안에서 형성된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어. 그렇죠? 그럼 봐봐. 이 중용의 원형은 그렇죠. 중용의 원형은 하나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중용의 원형. 그러니까 좋음의 형태와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좋은 행위만 중용이 있다며 나쁜 행위는 중용이 없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좋음의 원형은 사람들이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맞죠? 요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모든 개별자는 쓰세요. 요 중용을 표현할 때 아토텔이 쓰는 말을 알려줄게. 모든 개별자는 개별자. 즉 중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쵸 고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 사회에 그때그때 맞게 적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때그때 맞게 적응하는 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쵸? 내가 학교에 그쵸? 바지를 입고 가야 돼. 교복 바지 입고 가야 돼. 그럼 상식적으로 우린 그게 칠보 바지겠냐 아니면 무릎 바지겠냐 반바지겠냐. 그쵸? 긴 바지를 을에 입고 간다라는 거죠. 무슨 동남아시아에 사는 학생들이 아니면. 이해되셨죠? 한국 평균적으로 그런 거는 상식으로 들고 간다. 이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개별자, 우리 같이 질서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그치? 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착한 본성, 예를 들어서, 그쵸? 착한 성질, 좋은 형태의 것을 각각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실현할 때는 그 국가에 맞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변용을 할 때, 세계는 그러므로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이다.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개별적인 실체들. 무슨 말이냐? 세계는 그쵸? 각각 사람들의 개성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쵸? 그 어우러진 개인들 내에서만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결국은 이 개별적인 실체들 때문에 보편적인 세계라는 거는 없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음은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수 없다. 왜? 자, 뭐가 틀렸을까? 이게 틀렸죠. 단일한 보편자라는 건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단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뭐 파렴치함, 뭐 시기, 절도, 살인 등은 뭐 그 자체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실천적 지혜 보시면은 뭐 보세요. 실천적 지혜가 학교 프린트 있나 한번 볼게. 실천적 지혜. 여기까지는 없긴 하네. 여기까지는 없긴 하다. 그쵸.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참고용 자료를 보기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거기 실천적 지혜 있죠, 그쵸? 실천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중용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중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지성적 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실천적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현실에서의 우리가 아름다움이나 그쵸? 예를 들어서 보기 좋은 것, 오케이? 그런 거는 고유한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아름다움의 관점에서는 뭐 깨끗한 피부, 그렇죠? 뭐 비례, 뭐 좋은 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까지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쓰세요. 현실에서의 좋음 이런 것들 단일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일지라도 자 쓰세요. 이런 것들이 좋음 그 자체와 이거 좋음이라고 그 자체와는 분리될 수 없다. 좋음 그 자체와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쓰셔야죠.
괜찮죠? 그래서 품성적 덕의 형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건데, 자 그럼 어떤 거? 자 생각해봐. 품성적 덕은 예를 들어서 그치, 돈을 잘 쓰지 않는 습관을 품성적 덕이라고 칩시다. 맞죠?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습관. 그럼 그런 사람의 실천적 지혜, 지성적 덕이라며,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에는 뭐가 있을까?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에 뭐가 있을까? 실천적 지혜로서.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해되나? 자제력을 실천하는 것은 중용이겠지만 자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실천적 지혜에 부합되겠죠. 괜찮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용될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갖고 있는 성질 자체는 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주장은 뭐냐? 이걸 실천적 지혜하고 품성적 덕을 왜 배움? 자 이거야. 밑줄 거기 의제, 나약함과 습관 그 두 번째에서 많이 나오는데,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거나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 밑줄. 그것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일단은 보시고, 아마 플라톤하고 뭐 복합형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지금 프린트가 다 나오진 않았대 승모야. 학교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혹시 안 가져왔죠 지금은? 추가적으로 지금 교습한 거 외에 프린트 더 나오면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야 이제 대응을 좀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가서, 그치, 이제 요거 이제 공자로 가야지. 공자로 가보자. 공자 맹자. 공자랑 노자 정도 내셨으니까 동양윤리 가서 보완해줄게. 알겠죠? 기다려보세요. 동양윤리 보완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지각하니까 다행이다. 오히려 지금 개별짐도 봐주느라 어우. 동탄 인재 잠깐만. 세진 사탐에서 율리아 사상 원에서 정에서 공자 맹자. 유교윤리. 됐다. 공자 유교윤리. 그래서 도덕적 3강조, 인강조. 그쵸? 봐봐. 그래서 인하고 예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정명과 덕치 같은 게 나올까 모르겠어. 그래도 한번 보자. 통짜로 보는 게 낫지. 그 이제 한 장 넘겨보면 공자 인과 예 나오죠. 한백고 프린트에. 쌤이 준 페이지 몇 페이지지 그게? 쌤이 한백고 프린트에서 그치, 그 19페이지라고 던져준 거 있죠. 19페이지. 그거 펴보시고 아마 너 프린트 나왔을 거야. 기다려봐. 영어잖아 이거. 안녕. 아직 안 나왔나 보다. 한백고 프린트. 아우. 다시 해야지. 아직 안 나왔다. 야.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는데 공자의 인과 예를 이제 중점적으로 냈기 때문에 한백고 프린트를 보면서 좀 겨누다 보면은 공자에서 인의 실현 있죠. 거기 인을 우리가 일단 아는 게 중요해. 인이 뭐야? 하늘이 부여한 뭐 인간의 내면의 도덕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봐봐. 내면 타고났대요. 타고났다. 그죠? 타고났다. 타고났다라는 게 뭐예요? 타고났다라는 거는 선천적이라는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우리에게 그렇죠? 간섭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뭘 간섭하나 보통은? 간단해. 하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존재거든. 이해됐니?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한 타고난 내면의 도덕성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아 이게 각자 사람한테 다르게 준 겁니다. 정도가 다를 뿐. 오케이? 정도가 다를 뿐 같이 준 건 맞다. 그래서 사랑의 정신이 이제 뭐 사회적 존재로 인성된 인격체 아름다움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관계예요. 오케이? 인간관계. 그래서 특히 사랑의 정신에다가 쓰시는데 자 봐봐. 그 존비 친소 돼 있죠. 그걸 화살표로 이어놔봐. 존비 친소. 많이 졸려? 일어나서 해 저기. 좀 직보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해도 돼. 조금만 더. 좀비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돼 있죠. 좀비 친소. 좀비 친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존경한다의 존자하고 낮다, 비천하다의 비자야. 그러니까 뭐야? 높고 낮음과 먼 것과 친한 것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걸 100% 사랑이라고 통합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12선악을 분별해서 뭐 실천하는 사랑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쓰세요. 미워할 수도 있는 마음이라고 쓰셔야 돼요. 미워할 수도 있는 마음. 이해되시나? 미워할 수도 있는 마음. 즉 뭐야? 아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사랑이긴 사랑인데 다른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정명과 덕치에서 이 정명 부분 이 12선악을 분별한다 있죠. 거기 12선악을 분별한다. 거기다 쓰시는데 그러므로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쓰세요. 12선악을 분별한다 해도 밑줄 긋고 있죠. 찾았어? 승모야? 찾았어? 못 찾았어? 거기다 밑줄 긋고 이거는 사랑이긴 하지만 인간관계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쓰셔야 돼요. 미워할 수도 있다. 미워할 수도 있음이라고 딱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얘는 뭐냐면은 여기서 그쵸? 인을 바깥으로 표현하기 위한 건데 농경사회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농경사회. 사실 인은 별게 아니라 농촌사회에서 신분제를 지어줘야 생각해봐.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평등사회에다가 만약에 아무런 직분도 역할도 그냥 자율에 맡겨두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형성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빼버립니다. 귀찮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공동체를 크게 유지하면서 각자 직분에 맞는 역할을 줘야 사회가 굴러가더라. 이게 이제 유교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부여한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인은 가족 단위까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냥 가장 쉽게 예를 들어줄게. 너 엘베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 있지? 우리 아파트 엘베 타면은 그래도 계속 만나잖아. 사람들이랑 마주치잖아. 그거 다 알아? 그 사람들?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알 수가 없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인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라고 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게 예예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 뭐 예를 사역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뭐 인이 이루어진다 돼 있죠, 그렇죠? 뭐야 결국은 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각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걸 포기한다. 그리고 외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으로 사회 시스템을 드러낼 수 있는 신분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해되셨죠? 옷이라든가 이런 걸로 규제하기 때문에 외면적이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괜찮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굉장히 뭐야 인과 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안 먹고 안 자고 희생하고 여름에도 더운 옷 뻘뻘 입고 다니고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정명과 덕지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맹자까지는 필요 없고 공자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명과 덕치는 아마 나오진 않았는데 물질적 분화 명예보다 이건 이미 나와 있네. 자, 봐봐. 너네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물질적 분화 명예보다 도덕적인 삶을 강조했다. 요거를 표현하는 게 정명과 덕치의 정명이거든. 오케이? 거기 이제 경제사상 분배 형평성 강조했죠. 그렇죠? 거기다 쓰세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걱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거기다 쓰시는데 대동사라고 써요. 대동사회. 대동사회. 대동사회다. 대동사회. 괜찮아요? 그래서 대동사회가 뭐냐?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걱정한다. 아니요. 턱 좀 많이 나왔네? 그래도, 많이 풀었네. 그래도. 오늘 이제 이따가 한백곡 것만 바로 하고 기후할 거니까 옆에 프린트 2장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거고. 그 프린트 2장을 가져가시되, 잠깐,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래, 요것만 일단 가져가. 오늘 기후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요. 좀만 기다려. 덕치. 분배가 고르지 못한까지 했죠? 승모야. 그쵸? 분배가 고르지 못한 밑줄. 그쵸? 그러니까 봐봐. 통치자는 분배가 고르지 못함에다가 써놔.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 분배가 고르지 못함. 그럼 봐봐. 여기서 인격을 닦는 게 먼저야? 아니면 물질을 배분하는 게 먼저야? 사람들한테 이걸 적용했을 때. 그치. 항산, 유항심 알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유지된다는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걱정한다는 게 항산, 항심하고 이어지는 부분.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군자다운 인격을 먼저 닦고 다스린다. 밑줄. 덕치 부분에. 보이시죠? 좀만 위로 올라가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 다스린다를 출제할 건데 거기에다가 많이 내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인격을 닦는다는 게 뭐예요? 거기다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 학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것만 딱 쓰시고 그 다음에 정명과 덕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명에다가 추가해서요. 정명에다가 예학을 더해주세요. 예학. 정명과 예학. 그러니까 뭐야? 사회적 역할을 배분해 주는 것이, 그렇죠? 사회적 역할을 배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규범을 다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이 더 중요하고 예학이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일단 잡아두세요. 그리고 한백호 프린터 이따가 줄 거니까 너가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잠깐만. 쌤 제 거 있죠? 네, 아니 자꾸 걸려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먼저 하세요. 이거 너 거 뽑은 거 알겠지? 효주 중앙고 프린트 저번에 줬죠? 네? 중앙고 대비 프린트 저번에 줬지? 중앙고 저번에 중앙고 직보용 프린트 안 줬어? 꺼내봐. 잘했어. 좀 첩보를 지금 이제 첩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첩보를 잘못하면 그치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전쟁터 가는 겁니다. 큰일 나죠. 핸드폰 어딨냐? 여기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너네한테 요거 이제 기후 프린트 배부해야 되니까 숙모는 아까 줬고 기후 프린트 가져갔구나.
나머지는 저기 안 온 애들 거구나. 2명분 거. 어우, 자료만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챙기기가 좀 난감해요, 솔직히. 1명분 거 추가로 주고. 없어? 찾았어요? 아, 그거는 이제 너네 프린트고 대비 자료 안 줬나? 대비 자료 내가 인쇄해 줄게. 알았어. 그럼 인쇄해 줄게. 기다려. 쌤이 해놨어 다. 중앙고 보강을 쌤이 올려놨거든. 그래서 요번 주 수요일 거하고, 요번 주 수요일은 지금 우리가 한 거 똑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고 보강을 따로 올렸으니까 중앙고 프린트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학교별로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실 한국사는 그래서 조기 종료 시켰어.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맹자는 뭐 안 봐도 되고, 도가는 자습 가능한 수준이고, 도가 쉽기 때문에, 알겠죠, 승모야? 이제 바로 우리 기호 들어갑시다. 알겠죠? 기호로 쌤이 나눠준 프린트에 요 세 개의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요거 이제 표시면 보시면 돼요. 알겠죠? 방금 나눠준 거. 중앙고 프린트 인쇄하고 있어, 지금. 근데 좀 프린터가 좀 말썽인 것 같아. 승모는 쉬는 시간에 그거 받아 적으면 돼. 알겠지? 오늘 한 거 받아 적어. 그죠? 그래서 기후 부분을 좀 같이 봅시다. 한 10분 정도 하고 쉬는 시간 바로 드릴게요. 너도 프린트 정리 좀 해야 돼요. 세계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세진사탐, 와이박스, 인재중심, 통합사회 본류, 세계지리. 중앙고 친구? 걔 오늘 그거 임원 선거 있다는데? 임원 면접? 학생 임원 면접. 학생 임원 면접이 있대. 그래갖고 일단 동영상 주기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7시 반을 살리면 좋은데 문자 세계지리 1부터 50 편집. 됐다. 파일. 너 핸드폰이 뭐였지? 삼성이었니? 감사합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그대로 보내줄 테니까 퀵쉐어를 키십시오. 저번에 알려줬죠? 퀵쉐어 키는 거? 켜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허용 이렇게 해봐야 돼. 너 거다. 도훈의 A15 맞죠? 수락하고 켜서 확인하세요. 프린트 살아있는지 필기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인하세요. 필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보냈다는데? 못 본다고? 원드라이브 확인. 뭐지? 켜봐 다시. 못 키나? 다시 보낼게. 다시 보내. 꺼졌어? 꺼지면 안 되는데. 다시 보내. PDF. 다시 보낼게. 수락했어. 열기 하시면은. 아이고. 사진 찍어. 사진 찍어가. 어쩔 수 없다. 어차피 한 바닥 아니야, 그쵸? 기껏해야 2바닥이니까 사진 찍어가. 컴퓨터 PC에서 키면은 100% 켜지거든?
PCS 키면 100% 켜지거든. 됐어. 이 정도 보자. 끝.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완벽 대비가 될 거고, 이제 우리는 기출 유형서로 아까 보여준 걸로 이제 대비 자료를 빨리 들어가 봅시다. 한백고나 지금 이제 중앙고에서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은 기후를 어렵게 내기보다는 바람에 편서풍과 무역풍에 좀 그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봤을 때. 학교에서 편서풍이 뭔지 무역풍이 뭔지 대략은 다 배웠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편서풍하고 무역풍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구본 내에서 지구본 하나를 잘라주고, 그쵸?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게요? 물어보는 거가 아마 출제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을 거야. 그죠?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배울 거예요. 앞반이나 뒷반이나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필기가 돼 있는 걸 입수했기 때문에 앞반에서 나간 걸 너는 지금 뭐 뒷반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그래서 일단은 유형서 세계지리 1부터 50. 자, 펴봅시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18페이지 바로 키시면 되겠습니다. 메르카토르 됐고 바로 기후로 넘어가자. 몇 페이지지? 내가 준 페이지가? 18이었죠? 19에서 20페이지네. 20페이지 피시면 요거 나오죠? 세계 기후 구분 나오죠? 요거 기후 구분? 나오지? 나오죠? 거기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세계 기후 구분에서 위도, 해발고도, 수력분포, 지형, 해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 너무 좀 예쁘게는 정리되어 있는데 충분하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몇 개 보충해 주셔야 돼. 오케이? 거기다 써. 기온이 없어. 그렇잖아. 기후 요인에 기온이 없으면 어떡해? 맞죠? 그래서 쓰시는데 자, 적도에서 남극이나 북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기본적인 거 하나 써보시죠. 그쵸? 이거는 그냥 뭐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복습하는 느낌으로. 알겠죠? 그리고 이제 칠판 지우고 바람이 없어. 써놔. 바람이 없어. 거기서 쓰시는데 바람은 기온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라고 쓰세요. 기온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라고 쓰시면 돼요. 기온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가 공기를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여기 이게 뭐임? 그죠? 그죠? 간단해.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바람은 기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편서풍이에요. 편서풍. 오케이? 편서풍은 어떤 원리냐? 편서풍 자체가 고위도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저위도라고 썼는데 편서풍은 중위도로 가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확 부는 무슨 뭐 헤어 드라이어 같은 바람이 아니라, 딱 30도씨 정도의 명중하는 고위도에서 중위도로 가는 바람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이 반드시 고위도에서 중위도로 불기 때문에 한대 전선을 거쳐가는 바람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한대 전선을 거쳐서 들어가는 바람이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어떤 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편서풍은 바람에서 육지로 갈 때는 바람과 비를 몰고 가서 뜨뜻하게 해주는 반면 어떤 편서풍은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편서풍이 여러 군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왜? 한대 전선을 지나가기 때문에. 고위도일수록 춥잖아. 알지? 한대 전선에서 부는 게 편서풍이다.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편서풍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대 전선에서 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강기류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뭐. 별거 없죠. 그죠?
그렇죠? 아래로 가면 하강이 진짜 상승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상승은 뭐가 상승이야? 방금 정답을 튀어나왔다. 적도 기류가 상승 기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어떤 기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괜찮죠? 근데 편서풍은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깊이 알 것까지는 없어. 우린 시험 풀 만큼만 알면 돼. 학교 시험지가 3D로 움직이진 않을 테니까. 편서풍 하나의 이슈가 더 있는데 바로 지구의 자전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편서풍이 완성이 돼. 고의대에서 저희도 부는 바람에 지구 자전이 들어가야 편서풍이 되는 거야. 괜찮죠? 이것까지만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과 해류 나와 있고, 뭐, 그치. 위도는 위도는, 자, 봐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럼 봐봐. 뒤집어봐. 저위도는 기온이 높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쓰세요. 그 저위도 지역에 동그라미 쳐봐. 저위도 지역은 쓰세요. 저위도 지역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저위도 하면은 애들이 뭐만 생각해? 적도, 그쵸? 맞아, 맞는데 그 아열대 아열대가 저압대랑 만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열대우림이요. 근데 하나만 더 써. 아열대 고압대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써. 거기다 써. 아열대 고압대는 사막이야. 오케이? 우리가 아는 저위도는 적도만 있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실장님 여기 오신 것 같은데 미리 자료를 좀 줘야겠다. 자, 쉬는 시간 부여합니다. 미리 드릴게요. 실장님 오셨군요. 선생님, 네, 이거 6시. 6시인데 지금. 이거 답안지 있어요 이번에? 아니요, 여기 답안지 못. 답안지 해줘야 돼. 또 와.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이. 알겠습니다. 해줘요, 선생님. 금방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쉬는 시간. 네, 가실까봐 홀레벌떡 나왔네. 홀레벌떡. 아이고. 통사 내신 일부에서 에서 150. 인셈에서 흑백. 그다음에 정해설. 209에서 254. 109에서 254. 이게 중앙고 프린트야. 자, 이거 알겠죠? 그 집에 가서 그 유튜브로 봐야 돼. 중앙고라고 딱 보강이라고 해놨어. 알겠죠? 중앙고 직보라고 딱 달아놨어 쌤이. 그거 보시면 되고.